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수 기본 문제죠.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두 번 해가지고 무효 취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그 초핵심 요약 강의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거 보충하시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시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 알다시피 타인 소유물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남의 물건을 팔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무효죠. 1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고요. 2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알고 상대방이 승낙했네요. 무효네요. 4번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 법률 목적이란 유효권이죠. 확정될 수가 없다면 확정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제3자의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기억 의사무능률이나 무효 아니고요. 디귿번 원시적 불능이나 무효도 아닙니다.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맞죠? 미음번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니은번은 아니고 사기, 강박, 착오는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비읍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근데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니까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맞는 거죠.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표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과 3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쉬워요. 자, 갑이라는 아이가 5살 먹은 꼬마예요. 5살 먹은 꼬마인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네. 그러면 5살 먹었으니까 미성년이죠. 따라서 미성년이다.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5살 먹었다면 명백히 뭐이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문이 이해되는 거죠. 1번,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동시에 경합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와 취소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원칙적 그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X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5번 무효와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X죠. 뭐만 그런 거죠? 취소만 그런 것이고 무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뭔가요? 유동적 유효죠. 다시 말하면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는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비진의 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2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대리권 없이 본인을 위하여 한 법률행위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도 무효입니다. 어떤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죠. 5번 효력법규인 강행법규 위배한 법률행위 무효겠죠. 따라 답은 4번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5번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오세요? 요거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니까, 유효니까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어떤 무효도? 유동적 무효죠. 2번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고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 법률이 부과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니까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예요. 자,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전부가 무효죠. 항상 그러나요? 아닐 수도 있죠. 자,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2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3번 무효행위 추이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예요. 왜 무효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4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이니까요. 따라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 무효 등기의 전형인데 가능해요. 다만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요. 이러한 전형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7번입니다.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죠.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문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무효죠. 다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유동적 무효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 없으므로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 또 유효한 것이 있죠. 뭐가 유효하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한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 해제가 됐어요.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한 거래가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면 뭐까지 무효죠?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거죠. 따라서 먼저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자, 이 문제 답은 2번이고요. 요새같이 아파트 가격이 뛴다, 부동산 투기, 이런 부동산 정책의 문제, 이런 것이 이슈화되고 있을 때는요, 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관한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내고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7번 문제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8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무효란 것은 뭐냐면 성립은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따라서 성립조차 없다면
무효, 유효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1번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아니라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심각한 오타네. 여지가 없는 거죠. 8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네요.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단독행위나 또는 5번과 같은 가족법상행위, 신분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9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률행위가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해야 된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란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무효니까 2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볼까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자, 추인할 수 없는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인데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그 말은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했더라도 첩돼줄 필요가 없고요. 첩돼주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요. 무효라면 손해배상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죠. 이유는 뭐죠? 지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팔기로 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무효이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죠.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1번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제한 능력자도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대리인이 행한 행위죠. 자,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죠. 특히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취소원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현전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현전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이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가 있겠죠.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거죠. 자,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이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죠. 근데 주어가 뭐죠?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이니까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1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데 추인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것이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임의 대리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고요.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부터일까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취소권자. 자,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상속인 취소할 수 있죠. 왜요? 승계이니까. 자, 승계인도 취소권자니까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으므로 5번이 맞는 지문이죠. X가 되는 거죠. X죠. X. 맞는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므로 4번. 취소된 법률행위 기하에 이미 실현된 급부 반환의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보는 것이 통솔이고 판례니까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죠. 자, 12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네요.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맞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죠. 이것도 올해 2021년 7월에 본 주택을 다시 하면 나왔던데, 자, 이런 얘기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의사표시는 강박이기 때문에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뭐 하겠다고 했냐면 추인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취소한 후에 추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 주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이미 취소가 돼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상태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의 주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논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3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에 5번이 답이에요. 4번이 맞는, 답은 3번이고 4번이 맞는 거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맞고 3번은 X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5번 가분적인 법률행위니까 분리가 가능한 법률행위에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무효 취소에 관한 심화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